현재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인 e스포츠판,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영원한 경쟁 구도를 펼칠 것만 같은 두 나라, 한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경쟁을 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롤이 출시되고 빠르게 세계로 인기가 뻗어나가던 도중 이에 가장 빠르게 관심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표 게임 기업 텐센트는 롤의 가능성을 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라이엇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롤 대학이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죠. 롤의 인기는 중국 내에서도 하늘을 치솟았고, 중국 롤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규모를 키우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때 한국은 이전 스타크래프트 시대에서 이미 e스포츠계에 대한 미판을 만들어둔 상태로 롤을 맞이하게 되었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카오스를 즐겨하던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롤이라는 게임에 적응하고 프로팀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2년도 롤드컵 참가 첫 해부터 미국과 유럽에 비해 롤을 1년 늦게 접했음에도 첫 참가부터 준우승을 하더니 14년부터는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를 완전 장악합니다. 그렇게 17년까지 총 5년간 세계의 팀들을 한국팀 발 아래 두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이 영광의 이면에서는 서서히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국의 발 아래에서 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롤은 아주 논리적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계단형 성장, 역할군의 뚜렷함과 같이 협동, 전략, 리스크 관리, 후반 지향에 알맞는 게임이었죠. 한국은 이미 e스포츠가 존재했던 터라 이런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며 빠르게 게임의 수준을 프로의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죠. 모든 나라가 e스포츠 자체를 처음 맞이하는 상태였고, 제대로 된 프로의 양식이나 보조할 체계화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팀보다는 나 자신이 더 중요했던 상황이었죠. 당연히 한국에 비해 협동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전략의 질도 떨어졌으며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전 방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후반 지향이 제대로 지켜줄 수가 없었죠. 또 국가의 게임 문화 자체가 한국은 전국의 인터넷망이 다 깔려있고 개인 컴퓨터나 PC방을 통해 모두가 쉽게 PC게임을 즐겨온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콘솔 게임을 떠올리지 PC게임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대중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혼자 유망주 발굴이 원활한 편이었죠. 어떤 부분을 따져봐도 스타트 라인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할 때 이야기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죠. 해외 팀들은 한국의 팀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인 선수들과 코치를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경쟁에 밀린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을 정도로 말이죠. 특히 중국 팀들이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선수가 안 오려고 하면 올 때까지 금액을 높였어요. 이러니 모든 팀들이 한국 프로팀들을 통해 시스템을 빠르게 갖추기 시작하고 전력을 보강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게임판도가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과 PC 보급률이 올라가며 게임판도 콘솔 중심에서 PC 중심으로 변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해외에서도 롤을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롤 자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롤은 원래 시스템 자체가 후반 지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격차를 벌려서 승부를 보는 게 승리 공식이었죠. 여기에 최적화를 가장 잘한 것이 한국 프로팀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승리 공식의 게임을 게이머들과 라이엇이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이머들은 중국의 플레이어들처럼 처음부터 많은 교전을 하고 지칠 틈 없이 알차고 빠른 게임 한 판을 하는 것을 원했지, 50분 60분 동안 농사짓다가 끝내는 게임을 원하지 않았어요. 라이엇은 변화하기로 합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게임으로 전락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교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바꾸고 게임의 템포가 빨라지도록 시스템을 계속 뜯어고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프로팀들도 이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같은 문제점도 사실 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바뀌려고 하지는 않았죠. 지금 당장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강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이라고 느꼈을 때가 이미 늦은 때였다는 거였죠. 시간이 흐르면 방치되어 녹슬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듯 한순간에 한국 팀들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2018년의 롤드컵이었죠. 유튜브와 영상 편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감사한 말들을 건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상을 만드는 큰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감사한 응원을 기념하고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영상에 남겨보려 합니다.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